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자,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름에 두 분 당 떨어질까봐 사탕 새로 사왔어요. 네. 있어 보이죠? 네네. 어디 하나 먹으면 비싼 거 안 돼요. 예. 당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 배 수장님 그 헤어스타일이 네. 축구 보다가 멕시코 축구 선수 중에 비슷한 헤어스타일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멕시코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그래서 그 세계화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 머리 좀 특허를 좀 내보지 그래요. 통키 머리로 해서. 통키 제 헤어스타일이 또 스타일이 김연경 선수와 비슷하다고. 예. 김연경 선수 왜 비슷합니까? 네. 예. 그 정상근 기자는 유튜브로 한 청취자가 근데 정동지 머리는 왜 쑥대밭 지워 이렇게 쓰셨네? 아, 여름 때마다 따뉘연 하면은 머리가 쑥대밭이 됩니다, 정말. 네네. 알겠습니다. 쑥대머리.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뭐예요? 한미연합훈련 정부의 선택은. 예, 어떻게 합니까? 한미연합훈련.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지난해 또 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친 발언을 해오고 있는데 이 거친 발언, 험한 발언 이제 3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한미 연합 훈련 하지 마라. 북한에 너무나 위협적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쏟아냈고요.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최근에 이제 남북 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오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기대됐거든요.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정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것에 대해서 거저 복원됐을 뿐이다. 야단 법석 떨지 말라우. 이런 뉘앙스의 험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 정보회의에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요구로 통신선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정상 기자, 우리 국방부하고 미국은 개의치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에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들어갔는데요. 양국의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네. 이게 이제 입장인데요. 북한에서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뭐 결정된 것은 없는데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한미 간이 결정할 일이지 뭐 북한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는 10일에서 13일까지 이 사전 연습을 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는 이 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 얘기와는 별개로 말이죠.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북한도 북한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일단 좀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그 하반기 연합훈련만 그 이 코로나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지난 3월의 경우에도 이 훈련 전에 이 합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축소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축소가 돼서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야외 기동 훈련도 없었고요. 이 참가 규모 자체도 최소화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해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 눈치 보느라 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이 문제는 항상 거론이 됐었습니다. 문자로 한 청취자께서 김여정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 배 수장님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 훈련 연기를 주장을 했어요. 네, 연기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연기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유연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달을 했습니다. 네, 유연하다 그러니까 요즘 올림픽 경기 하도 보다 보니까 체조 선수들 네네. 와 몸이 참 유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유연하죠. 두 분도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습니까? 매트에 올라가면 국민 체조도 힘듭니다 저는. 네네. 저도 뭐 체조는 못합니다. 체조는 안 몸 되죠? 상태가요. 알겠어요. 자, 송영길 대표는 개성공단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오늘 이 미국에서 열린 에스펀 안보 포럼에 송영길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뭐 미국에 간 건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화상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이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쌓아 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또 미국의 투자를 유치한다면 이 남북미 간의 이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해요? 개성공단 개성공단.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2,005개 왜요? 2005년에 맞습니다. 우리 시작됐죠. 기업들이 네, 입주가 시작이 입주가 됐습니다. 2005년에. 네. 그 철수는 언제 했어요? 철수는 2013년이었던가요? 사탕 네. 줄라래도 반대해요. 자, 개성공단이 중요하다. 네, 개성공단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013년 또 4월 송영길 대표가 이 배 소장이 좋아할 만한 솔깃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개성공단에다가 맥도날드점을 차리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예.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도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자본이 투자됐던 것은 북미 간에도 더 관계가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상징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하자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맥도날드가 북미 관계의 진전 또 미국 자본의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두 분은 한 자리에서 햄버거 몇 개씩 먹어요? 햄버거 좀 하나만 먹습니다. 하나만? 네. 뜻밖이네요. 다른 걸 많이 먹죠. 저는 한 10개 정도 먹었어요. 한 자리에서 네.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제가 또 카투사로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는 식사로 햄버거를 주는데 그렇군요. 저보고 빨리 제대하라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개성공단은 2016년에 네. 폐쇄된 게. 네네. 네. 그리고 사탕 하나 드려야지. 자, 이거 비싼 거예요. 사탕.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있어 보이잖아요. 네, 네. 아니 사탕 좀 정말 안 있어 할까? 저는 보이네요. 안 주세요 왜? 뭐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 나갑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제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하명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발언인데 이 국정원은 정보부서이지 정책부서가 아니다. 통일부가 이야기했는데 굳이 국정원이 또 입장을 냈다는 이야기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멀어지나입니다. 진짜 합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상태면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그냥 시간적으로 네네.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 문 닫으려면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8월 뭐 2주 뒤면 이제 문 닫고 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뭐 그런 입장 이준석 대표가 계속 밝히기도 했었고 설령 나중에 양 당이 합당을 하려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신뢰관계도 있고 좀 분위기도 뭐 정 나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나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당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취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합당을 할지 안 할지 만날지 안 만날지 뭐 예스 노로 답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 휴가 나쁘신 간다는 거 분인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네, 또 다음 주에 또 휴가를 간다라고 빨리 했었죠. 들어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도 못 박았다가 국민의당에 강한 반발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 김종인, 이준석류는 그 안철수 대표 측에 반복되는 협상 전술에 안 넘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최후 통첩을 보낸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감정 대폭발입니다. 앞서 이제 정상훈 기자가 yes or no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SNS 설전이거든요. 설전이 벌어졌는데 yes or no로 이렇게 물어보면 합당에 대해서 물어보면 될 일인가 이렇게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가 따져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의 답변이 뭐냐면 권은희 원내대표의 생각에 저는 관심이 없다. 안철수 대표가 답하면 된다. 대표의 물음에 대해서 대표가 답하면 될 일이지 권은희 원내대표가 답변할 일은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확 감정 싸움이 감정이 확 네. 뒤틀어졌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수없이 정치적인 일련의 연대 또 합당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서로 감정 상하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일컬어서 철부지 애송이다.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네. 이 김윤 위원장이 우리 이 TBS 뉴스공장에도 가끔 예. 뭐 가끔이 아니죠. 꽤 자주 금요일 날 나오죠. 출연을 했던 인물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한편으로 여론을 조작해 정권을 도둑질한 도둑놈들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 구군이 걸린 정권 교체를 앞에 두고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도 제압해야 한다. 근데 이 철부지 애송이가 밑줄 치면 바로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 행간을 읽으면 바로 이준석 네. 대표다. 바로 이준석 대표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예. 또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 꿀먹은 버릇거리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안철수 대표가 드루킹 몸통 찾는 걸 이준석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했는데 같이 할 것인가? 질문에 해피 안 한다고 자화자찬하시던 분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왜? 드루킹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나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 정도면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뭐 막가자는 거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런 것인데 당이 연대하거나 합당하면 되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1번 공감. 두 당의 지도부 사이의 공감, 소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 가치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지지층들도 합당이나 연대 이후에 따라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을 합대할 때는 끊임없는 한정없는 배려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세 가지인데 공감, 공유, 배려. 세 번째도 공짜로 시작할 자로 또 배자로 배려다. 네네. 공공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시니까요. 이거 어디서 보고 베낀 거예요? 아니 이건 완전 독창적인 창작입니까? 허리케인 공식이죠. 야, 이거 있어 보이는 사탕 하나. 하나 더 드릴게요. 주세요. 하나요? 하나 더 줄게요. 그러면 비싼 건데. 아끼지 마세요. 근데 이제 애송이 얘기하면은 저는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기억나시나 뭐라 유비가 그 동호회 그 장군이 있어요. 육선 장군이라고. 네, 네. 육선 장군이 27살이라는 걸 알고 유비가 뭐라 했냐면은 27살 내 손자뻘이네 애송이구만 이런 얘기를 그 삼국지에 나오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되는 이야기를.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예. 자, 또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까지 이제 꺼냈어요. 네, 뭐 한마디로 이 국민의힘 후보가 이 보수 단일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다시 필요하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아직 뭐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네. 그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뭐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직접 비판을 받은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철부지 애송이라고 하는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SNS에서 37살 된 당대표에게 저렇게 말하면서 2030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또 국민의당을 향해서 합당의 대의나 국민들이 야권 통합에 대한 열망보다는 그냥 이준석에 꽂힌 것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남의 당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의 당 전당대회에서 개입해서 이준석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뭔가 국민의당에 방해 책동이 있었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철부지 애송이 소리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또 SNS에 그 국민의당을 향해서 계급에 격려하는 거지 사람 네.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드라마 미국 드라마죠.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래요. 그걸 인용해서 자기는 당 대표지 애송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럼요. 이런 뜻을 암시한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정상 기자, 국민의힘에 대한 여성들 지지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여론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뭐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8%가 나왔거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7%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두 정당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율은 32%로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성들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9%를 얻었는데 국민의힘이 24%, 그러니까 15%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남성은 똑같이 32인데 네. 여성은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4, 15% 차이 나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 이 4.7 재보궐선거 때는 그 여성 지지율도 양당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여성 지지 이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뭐 이른바 이제 젠더 갈라치기 행보라고 네. 지금 이름이 붙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좀 이런 그렇죠. 당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양궁의 안산 선수 관련된 페미니즘 논란도 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정상훈 기자가 이야기한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야, 그거를 다 그냥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 이거 다 외워야죠. 모든 나오는 여론조사를 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봐도 되고. 네. 싼 거 하나 더 드릴게요. 싼 거. 아니 어떻게요? 아니, 아무것도 그-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아끼지 마세요. 여기 저 아, 이거 안 해요. 좋은 거네요, 좋은 네. 거. 아, 좋은 거예요? 네, 네. 좋은 거. 예. 자, 세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부동산 해결사 누구인가요? 뭔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책 경쟁을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해왔던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주택.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규모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총 2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250만 예. 채. 이 중에서 100만 호가 기본 주택입니다. 그러면 기본 주택은 뭐냐? 30년 동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장기 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은 위치도 안 좋았고 아파트 평수도 안 좋았고 구조도 안 좋았는데 그걸 다 뜯어 고쳐서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로 가겠다.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떻게 보유세를 매기겠다. 보유세를 매기도록 하고 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수 전액을 세금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했고요. 예.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이제는 이 폐가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되기는 힘들다. 첫 번째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겠다. 이 비필수 필요가 없는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됐어요. 거기까지만 네, 하시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만들겠다. 네. 전체가 250만 채인데. 네.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좀 좁고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개선하겠다는 거죠. 좀 넓은 평수로 좀 만들어 좋게 보겠다. 만들어서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어쨌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공약이니까 이제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 정상 기자, 네. 이 토지세도 이 실효세율 높여갖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뭐 이른바 이제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그러니까 주택 거래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거래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불로소득을 이용하는 이 부동산은 이 최대한 그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주용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수준의 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 조세를 오히려 감면을 해주고 대신 이 투기용 부동산 뭐 이렇게 짧게 이제 치고 빠진다거나 혹은 이제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 토지세가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로 나뉘어져서 이 토지가액의 한 0.16% 정도로 세금으로 내는데 네. 이거를 0.5에서 1%까지 그러니까 투기용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세금을 확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렇게 해서 더 얻어낸 세금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나눠주겠다라는 게 이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소개해드렸더니 유튜브로 한 시청자께서 맛동산 값도 오른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정동진은 목소리가 참 좋아. 이런 한 분께서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계속 워너비 RJ라는 님인데 네네. 아세요? 아빠인가? 아빠? 네, 농담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뭐 정상 기자도 좋지만 배중찬 소장도 목소리 하면 그러니까요. 좋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제가 들어봤는데 정상 기자 목소리 너무 좋아요. 성우 같아요.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겸손함까지 갖추셨네. 네, 모든 게 다 갖추셨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이 주장이 이제 당 안팎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안 되면은 안 되면 말고식이냐. 왜냐하면 규모 면에서도 250만 원, 그거 가능하겠냐. 더군다나 이 기본 주택이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터무니없다. 또 대상자도 그럼 대상자를 누구로 정할 거냐. 또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서 공정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마지막으로는 재원인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닙니다. 방송 수고들 하셨어요. 쇼미더 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